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문화를 만듭니다. 중국 윈난성의 진사강은 양쯔강으로 흘러들어 인류 문명의 도도한 물줄기를 형성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는 동안에도 아직 이곳에는 삶의 원형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윈난성 이종마을에 사는 이엔후웨이 씨는 불을 지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안 중심에 마련된 이 화로를 이족 사람들은 가쿠라고 부릅니다. 365일 단 한 번도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这个火台，但是我们子子辈辈搞起的火台，子子辈辈不变化搞的火台。 조상 대대로 물려온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문화권에도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불을 중심으로 음식 냄새가 번지고 그 주변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불의 발견 이후 인류는 불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불은 빛과 온기를 주었고 야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很重要的，这个火上，这个火取暖、做饭要乖，全部这点做啊。 안락한 문명의 역사는 불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처음으로 어떻게 불씨를 얻었던 것일까요? 이족에게는 찬목 취화의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시켜서 불씨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불은 광명의 시대를 열어주었고 영원 불변의 상징이 됐습니다. 불을 처음으로 전해준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 이족들은 매년 2월 불의 제의를 올립니다. 동서양의 많은 문화권에서 그랬듯이 이족의 시족 신화는 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我们彝族呢是崇拜火，平时我们也是说我们是火的民族。那么我们崇拜火的这个原因呢是，有火呢就可以驱邪。
인류에게 있어서 불은 역사의 시작이었고 문명의 씨앗이었으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윈난성의 나시족에게는 그들만의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1,400여 개의 단음으로 구성된 동파 문자, 글자 하나로 행동과 감정, 그리고 요리 과정까지 자세히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조리법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그것은 다름 아닌 불에 굽다입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대략 150만 년 전, 그 이전부터일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인간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영장류였습니다. 사냥해온 고기를 불에 익혔던 초기 인류, 그들이 최초의 요리사였습니다. 불을 제어하고 맛에 탐닉하는 순간 요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먹거리에 비해서 고기는 특히 불에 익혀야 소화도 쉽고 맛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요리 인류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고기에 불이 직접 닿는 부분은 열변성에 의해 탄화돼서 먹을 수가 없었고, 불이 닿지 않는 부분은 채 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파한의 요리사 바흐만 씨의 조리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고기를 골고루 익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재료의 크기. 우선 고기를 토막 내서 자릅니다. 이렇게 잘게 썬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굽는 방식을 스큐어링이라고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애용돼 온 구이법이죠. معمولا برای اینکه یه کباب به قول معروف بهترین چیزی که واسه پختن کباب نیازه اول از همه آتیشه، یعنی حرارت نباید خیلی تند باشه نه خیلی ملایم باشه. بادبزنی که با بادبزن انجام میده این حرارت رو پخش میکنه، یکسان به کباب میرسه و باعث میشه که مغز پخت بشه. 불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직화로 굽는 방식을 그릴링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바이라다에는 국민적인 요리로 꼽히는 통돼지 구이가 있는데요. 그릴링의 직화 구이로 이런 통돼지를 굽는다면 골고루 익지 않을 것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자랑하는 통돼지 구이. 하루에 3,000접시, 약 15톤이 팔린다는 이 고기는 과연 어떻게 구웠을까요? 태어난 지 약 6주가 지난 돼지 속에 마늘과 고추, 후추 등을 다져 넣습니다. 약 10kg이 넘는 통돼지를 골고루 익히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그 비결은 바로 화덕이었습니다. 화덕 안에 불을 피워서 온도를 섭씨 500도까지 올린 뒤에 불씨를 빼냅니다. 속을 채운 통돼지는 스큐어링, 즉 커다란 꼬챙이에 꿰어 준비하죠. 불꽃이 없는 폐쇄 화덕에서 복사열과 대류열로 고기를 굽는 방식, 바로 로스팅입니다. A temperatura do forno chega aos 500 graus, mais ou menos. E depois, quando entra para o forno, vai a média de 300. E ao fim de um quarto de hora deve estar por volta dos 200. Quando sai ao fim de 2 horas, sai com 97 graus a 100 graus. 통돼지를 꽂는 손잡이는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돌려주는데요. 화덕문을 닫고 나면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화덕 안을 가득 채운 대류열과 벽면에서 복사되는 뜨거운 열이 통돼지의 깊은 속까지 침투하는 것이죠. 식재료의 특성에 맞는 불의 제어 방식과 그에 따른 최적의 온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요리는 진화해 왔습니다. 고기를 골고루 익혀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요리사들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조리 도구의 발달과 함께 창의성으로 변모해갔고 그에 따라 구이의 역사도 진보해 왔습니다. 반개방 화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역사학자 아이반 데이는 최고의 불맛을 가진 구이법은 현대가 아니라 이미 사라진 중세의 주방에 있다는 사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미 중세부터 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도구들이 고안됐던 것이죠. 스핏 로스팅은 중세 귀족들의 주방에서 고기를 굽던 방식입니다. 반개방 화덕 앞에서 고기를 꼬챙이에 꿰거나 철제 틀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돌려가며 익힙니다. 특정 부분에 열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겉과 속을 골고루 익힐 수 있는 방법이죠. 중세의 도구가 현대보다 더 나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Cooking the meat in front of the fire on a spit gives a result that's better than in a modern oven. The reason is the meat doesn't lose its moisture. It keeps very, very succulent. So this is by far the best way of cooking meat, in front of that big fire. 스핏 로스팅의 뛰어난 고기 맛을 평가하며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영국인을 레 로스비프라고 부릅니다. 고기구이만큼은 영국인이 제일 잘한다 하는 뜻이죠. So good. 불에 익힌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요리입니다. 날 것과 익힌 것, 그것은 야생과 문명을 가르는 말이었고 그 사이에서 인류는 불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어로 요리하다라는 뜻의 쿡은 그래서 불에 익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에 구운 고기는 왜 맛있는 것일까요? 불이 고기에 닿는 순간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일라드 반응입니다. 불에 의해서 탄수화물 분자와 아미노산이 반응하면서 수백 가지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This is a biological reaction that happens through the cooking process and is with the amino acid and the reduction of the sugar really create this brown coating in most of the food product that you see around and also the meat and give to the meat this really nice flavor and maintain them very moist inside. 오늘날 육식의 제국은 단연 미국입니다. 본격 불맛의 시대를 열며 불의 요리의 고수로 불린 사람들은 요리사가 아니라 카우보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마리의 소를 이끌고 초원지대를 찾아서 멀리 이동하곤 했는데요. 이때 척 wä건이라 불리는 마차를 끌고 다녔죠. 그것은 일종의 이동식 주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 전통이 자리 잡게 되죠. 카우보이의 전통을 이어받아 최고의 바비큐를 선보인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텍사스의 명물로 꼽히는 이 원형 화덕은 카우보이들의 전통을 실내에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50년) 전통의 불의 요리, 원형 화덕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는 고기들은 텍사스 전통 바비큐를 자랑하며 연일 매진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전통 바비큐는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Season the meat, and what we use is a simple mixture of salt. We don't let it sit there too long. This is black crushed pepper, cayenne pepper. It's hotter. And my father used to do it that way, and then you rub it all in. 이 두툼한 고기는 소고기 양지머리입니다. 각종 향신료를 문질러 1차 양념을 하죠. 파프리카, 갈릭 파우더, 칠리 파우더 등 마른 가루를 뿌려서 양념을 하는 것을 드라이 럽이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바비큐 구이는 바로 이 오븐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지머리의 경우 2번에 걸쳐서 약 8시간, 돼지갈비는 약 3시간 동안 1차 구이를 하는데요. 바비큐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로 천천히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비큐는 강한 불에서 빠르게 익히는 그릴링과 전혀 다른 구이법입니다. 1차 구이를 끝난 바비큐는 24시간 동안 저온 숙성시킵니다. 양념 맛이 배어드는 시간이죠. 본격적인 불의 맛은 이 원형 화덕에서 2차 구이를 통해서 배어듭니다. 먼저 겨자에 레몬즙, 오이를 섞은 액상 소스를 다시 한번 바르게 됩니다.
웨트럽, 즉 젖은 소스로 2차 양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액상 소스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열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과 풍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화덕 아래에서는 참나무의 셀룰로스가 연소하며 향긋한 향 분자들을 방출하는데요. 여기에 물에 적신 피칸 껍질을 던지면 연기가 발생해 고기에 스며들게 됩니다. This is a recreation of the way my father's ancestors cooked when they came to Texas in the 1870s on the wagon trains. So what's happening here is that this fire, the radiant heat from the fire and the smoke is caramelizing this barbecue sauce on the outside of the meat. And it gives it a nice flavor and a nice color. The other things that's taking place here is that if you look down here, you can see some of the juices fall down and hit the coals, and they flare and go back up, and it puts another flavor onto the outside of the meat. 미국의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바비큐 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그중에 약 60%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바비큐를 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맛의 상징으로 꼽히는 바비큐는 미국 음식 문화의 대명사이자 가장 인기 있는 불의 요리가 됐습니다. (50개 주로) 이루어진 미국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바비큐가 존재합니다. 고기의 부위와 소스의 종류, 굽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의 캐롤라이나주는 독특한 방식의 바비큐로 유명한데요. 과연 이곳의 바비큐는 어떤 것일까요? 미국 남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뿌리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16세기경) 아프리카로부터 이곳에 끌려왔던 흑인 노예의 후예들. 그들은 20세기 초까지 미국 남부 지역의 90% 이상이 모여 살았습니다. 소울로 대표되는 이들의 문화 속에는 회한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인 문화와 바비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길게 늘어선 고객들의 행렬 사이로 토맛 소리가 경쾌합니다. 마이클 포렛의 직업은 바비큐 초퍼, 바비큐를 잘게 다지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잘게 다진 뒤에 빵 속에 넣어 먹는 것이 남부 바비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진 고기는 양배추를 초조림한 코슬로 샐러드와 함께 그냥 먹기도 합니다. It's better than any barbecue I've ever had. It just like tastes better and like it's smoky and stuff. It tastes really good. Well, actually, we've been coming here for 35 years. This is the only place we actually come to have barbecue, and it's the best
to me in the state of North Carolina. It's just a southern thing. Yeah, for both races. It has no color line when it comes to barbecue. This is President Jimmy Carter, was president from 1976 to about 1980. My dad received an award as having the best barbecue in the nation by National Geographic. And President Carter sent him that picture and some condolences, or congratulations rather, for receiving the award. Asked for Daddy to ship him some barbecue. 미국 문화 속에서 파티와 사회적 인맥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비큐가 있었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크고 조리 시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이렇게 바비큐를 즐기는 사람들 뒤에는 땀 흘려 일하는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바비큐 핏 마스터입니다. 핏 마스터란 바비큐 화덕의 불을 관리하는 전문가죠. Hard to find them. Gotta get that skin out. Pete, most of them wouldn't show me how to cook. You know, just go get the basic, you know, get them right, start cooking. 물론 핏 마스터가 하는 일이 불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손질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비큐 조리법을 배운 후에야 비로소 핏 마스터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핏 마스터는 불을 다루는 장인임과 동시에 정육사이며 요리사이기도 합니다. 돼지를 통째로 굽는 것이 캐롤라이나 방식입니다. 소금은 돼지 표면에 수분을 흡수해서 껍데기를 바삭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비큐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 균형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통돼지의 모든 부위가 동시에 익을 수 있도록 수치의 양과 위치를 오로지 직감에 의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핏 마스터는 20분 간격으로 12시간 동안 불씨를 퍼나릅니다. 화덕의 적정 온도 섭씨 약 16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China when they got too hot, you know. Cause once it's about 95 back there, at least 120 or 130, at least 120 in here. Then it get much more hotter when you step in front of them chimneys. Then we throw it shoving in the pit. That smoke and that heat, it just get hot. You gotta hurry and get out of here. Yes, sir. 이제 화덕의 대류열로 고기가 익을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맛있는 바비큐의 역사 이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는 부유한 백인들의 대규모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실로 화려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의 호사스러운 저택 뒤에는 평균 14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예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8명의 가족이 함께 살기도 했는데요. 춥고 비좁은 이곳이 그들의 쉼터였습니다. 흑인 노예들의 집에는 어디에도 취사시설이 없습니다. 음식 역사학자 트위티 교수는 그들의 화덕은 실내가 아닌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위티 교수는 자신의 조상들이 즐기던 바비큐를 재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식초를 이용해서 백인들이 먹지 않고 버린 갈비나 팔 같은 부위를 문질러 줍니다. 식초에는 항균성이 있기 때문이죠. And this particular recipe is pretty old. It's from Antebellum, which means before the Civil War, South Carolina, and it's from a man who used to be enslaved, a man who was a slave. 칠리 페퍼는 카리브 섬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에 의해 드라이럽의 전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화덕이 없었던 노예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얹어 고기를 구웠습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 관습은 카리브 해연안의 인디언들이 바바코아라고 부르던 요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 노예들은 바바코아를 바비큐로 승화시켰습니다. Poor peasant people in the world don't eat meat a lot. They eat it when there's a good time, a festival. For enslaved African Americans, it was called a big time, meaning a holiday, a festival, a reason for eating a lot of food, especially fresh meat. 바비큐는 백인들이 먹지 않고 버렸던 고기에 창의성을 더한 흑인 노예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트위티 교수의 생각입니다. And this was not a dish cooked by working class white men. It was cooked by what they used to call uncles and mammies. The uncle was the nicest thing they could call an old black man. And mammy is not a nice thing to say, but it was what they called the black nursemaid, who cooked the rest of the food in the kitchen. This is not Bubba food. This is, part of our tradition. 다음 날 아침 바바코아를 전해준 조상들의 후예 제임스 씨는 밤새 달구어진 바비큐 화덕에 문을 엽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불의 대류열은 이 어두운 화덕 안에 어떤 결과물을 남겨놓았을까요? That's what I do when I first come in the morning, start working on that skin to start with. Gonna kind of get one ready. But most times you don't turn them, they ain't righ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o they're okay when you get the skin ready. 바삭한 껍질 속에 풍부한 육즙을 간직한 통돼지 바비큐. 불의 시간성과 핏 마스터의 노고가 만들어낸 요리입니다. 바비큐 초포는 소리로써 고기가 제대로 익었는지 판단합니다. Usually you can tell if the skin's done, you can tap it from the other side.
instead of a distinct sound. You got a crisp sound to it. Instead of like a leather sound, you're hitting leather compared to like the hard skin. 이제 바비큐 초포의 다지기 실력이 더해질 시간입니다. 통돼지를 굽는 바바코아의 전통에 고기를 잘게 다져 먹는 방법이 더해져서 독특한 바비큐가 탄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지내야 하는 핏 마스터. 이런 힘든 일을 배우려는 이가 없어서 제임스 같은 장인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불을 조절하여 최고의 맛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요리사와 핏 마스터는 닮아 있습니다. 불은 변함이 없지만 불을 제어하는 방법들은 언제나 진보해왔습니다.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요리 인류에 의해 불의 요리는 더욱 확장돼 갑니다. 구이저우성 장실련 씨의 부엌입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라로우, 염장한 돼지고기라는 뜻인데요. 그녀에게서 과연 어떤 조리법이 나올까요? 모든 요리의 시작은 불씨를 살리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시골 아낙네가 자신의 요리를 위해 준비한 핵심 재료, 기름입니다. 기름을 두른 무쇠솥에서 구이와는 전혀 다른 불의 요리가 완성돼 갑니다. 바로 볶음입니다. 중국에서도 한나라 이전에는 볶음 요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요리를 대표하는 조리법이 됐죠. 굽기 중심의 불의 요리 역사에서 볶음의 등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방앗간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의 요리를 볶음으로 확장시키며 인류 식문화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주역, 그것은 식물의 씨앗이었습니다. 롱다오 쇠씨가 볶고 있는 이것은 노란 유채꽃의 씨앗입니다. 유채씨를 볶으면 세포막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갈변 반응을 일으키면서 고소한 맛을 띠게 됩니다.炒开的香味了，那油菜是喝了10年8年的喝的了，你不炒生菜是不好吃的。
菜籽不炒的又不好吃了。 속도와 효율성을 이유로 모두가 변해버린 시대에도 부부는 아직껏 전통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 씨앗들은 무엇으로 변해갈까요? 중국에서도 지금껏 물레방아를 사용하는 곳은 아주 드뭅니다. 물레방아의 동력을 이용해서 유채씨 가루를 냅니다. 이제 이 유채가루는 2시간 동안 증기를 이용해서 쪄야 합니다. 유채씨 가루에 수분이 스미는 시간입니다. 유채씨 가루를 증기에 찌면 씨앗 세포 내에 수분이 스며들어 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을 짜면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죠. 촉촉해진 가루는 둥근 틀에 넣고 단단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밟아줍니다. 작업시간 2시간 만에 부부의 방앗간 한켠에는 둥근 원반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무 틀에 넣고 기름을 짠다고 하는데요. 동력 착유기가 없던 시절 어떻게 압력을 가해서 기름을 짰을까요? 기름틀에 쐐기를 받고 기둥을 치면 소량의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유채씨의 착유율은 평균 40%, 1리터의 기름을 얻으려면 유채씨 약 2kg을 압착해야 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이른바 황금 액체라고 불립니다. 맛과 향이 고소하고 무엇보다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菜籽炒的好，有的晾的好，但是有的越黑，有的越好，但是到处要反光，总要那点亮没咋好法，但是是好用。 순도 100%의 유채씨 기름은 불이 바로 붙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기름 덕분에 불의 요리는 구이뿐만 아니라 볶음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매끄럽고 고소한 액체, 기름은 불의 발견이라는 최초의 혁명과 함께 또 하나의 미식 혁명으로 불립니다. 볶음 요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열을 견뎌내는 내연성 용기였죠.
장스 씨는 14살 때부터 금속 공방에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웍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프라이팬입니다. 중국말로는 차우구어, 오목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这个炒锅来算起来几乎就是不尖不平的啊，这个底子尖多了。我们先放油，这个油就在这个底部啊，边部没有这个油。 웍을 만들 때 관건은 열 전도율인데요. 그런 만큼 재료가 중요합니다. 장스 씨는 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을 이용해서 웍을 만듭니다. 황동은 식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온전히 가열할 수 있는 금속으로 꼽힙니다. 웍의 평균 두께는 약 3mm, 얇고 가벼운 그릇을 만들자면 완성 때까지 약 3만 번을 두드려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 예비 요리사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학생들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웍을 튕기며 재료를 골고루 익히는 연습을 합니다. 중국에서 요리사가 되려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기술입니다. 推拉，对，把手正一下，哎，好嘞，对，往前推，往后拉。咱们这个锅呢，做到前稍微有点倾斜的动作，这样是，看着了。那么翻了是你也推这样，这样是搅动的，是吧？出轴，推拉，对，推拉。 웍의 무게는 약 1.5kg입니다. 주로 모래나 콩, 소금 등을 가지고 연습하는데요. 웍 안에서 실제 재료처럼 잘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炒菜必须先练好锅，刀工。累不累啊？手腕疼，就是手疼，累也是累，手腕疼。 好，大家听我讲一下啊，咱们身体要站立要直，那么两脚摊开，要跟咱们的腰带这一块的与腰同齐，或者比腰略高就可以了。 중국 요리사들 사이에선 왼손의 웍, 오른손의 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웍과 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往前走，向左转，转步，带，开始。 이제부터는 칼질을 연습할 시간입니다. 칼을 직각으로 세우고 0.2cm 두께로 균일하게 채 써는 연습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치에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늘고 균일하게 채 써는 연습을 하는 것은 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咱们在点火之前呢，先给少量的气，再点着火，点着火给风，给了风以后，再慢慢将火调大，听明白了没有？明白。对位。 웍에 사용되는 버너의 온도는 일반 버너의 25배, 최대 섭씨 1980도까지 올라갑니다. 재료를 가늘게 써는 것은 이렇게 강한 불에서 순식간에 익히기 위해서죠. 기초 훈련이 끝난 고학년들만이 실제 불에서 웍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요리에서는 불 조절을 가장 중시합니다. 웍을 흔드는 리듬감을 이용해서 센 불과 약한 불, 긴 불과 짧은 불을 조절하죠. 이것을 화후라고 합니다. 火力的大小与时间的长短，它的结合称为火候。根据它咱们翻锅的次数以及在火上的时间，去合理的达到火候。 그렇다면 웍 하나로 어떻게 다양한 화후에 도달한다는 것일까요? 웍은 볶음뿐만 아니라 튀김과 조림, 찜과 탕에 이르기까지 그 조리법이 38가지나 됩니다. 이곳은 베이징의 한 유명 식당입니다. 노련하게 불을 제어할 수 있는 숙련된 요리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요리사만 50명이 넘는 이 주방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모여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웍 요리사들입니다. 웍 파트의 수석 주방장 숭주신 씨, 그의 웍 요리 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우 튀김을 먼저 건져낸 뒤에 마늘과 고추 등 향신 채소를 5초 만에 볶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새우 요리가 완성되는 시간은 단 2분. 이렇게 순식간에 조리가 되기 때문에 재료는 수분을 잃지 않고 본연의 맛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작할 때는 뜨거운 웍을 대나무 솔로 문질러 닦아냅니다. 충분한 기름으로 웍을 코팅하는데요. 고온에서 증발될 기름의 양도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수석 주방장의 두 번째 요리는 닭볶음 요리. 불과 기름의 드라마틱한 조합이 시작됩니다. 고추나 마늘 같은 향신 채소는 빠르게 볶아줘야 향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웍을 리듬감 있게 흔들며 고기에 조미향을 흡수시키고 불로 맛의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对于我们中餐来说哈，它就是和，调和的和，调和的和啊，它就是能够让我们所有的美食在火攻的这个作用下做到五味调和。 웍 하나로 마법 같은 불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웍을 흔들면 재료가 최고 온도에서 최저 온도를 오르내리며 순간적으로 익기 때문입니다. 웍과 기름 요리가 없었다면 중국 요리는 지금보다 훨씬 빈약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리의 진화는 불의 맛을 알아가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中国的烹饪技法在5000年的演化当中，到迄今为止，已经基本上产生了有38大类的烹饪技法和数百种的分类做法。 중국 윈난성 작은 마을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리따운 이족의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날이죠.
하객들을 위해 마련한 담배와 강냉이는 결혼의 짜릿함과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경사스러운 잔칫날, 인류의 가장 오래된 구이 방식인 스큐어링, 즉 꼬챙이 구이가 준비됩니다. 미국의 바비큐가 파티를 상징하듯 중국에서도 잔칫날 최고의 메뉴는 고기구이입니다.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불의 요리가 있습니다. 불은 변함이 없지만 그 불을 제어하는 사람의 얼굴에 따라 불의 맛은 문화의 색깔이 됐고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불의 요리는 역사의 지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요리합니다. 불로 요리함으로써 우리는 인류라는 본연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요리하는 인류, 그들의 공통 언어는 바로 불입니다.